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 주말까지 미국 증시가 사실상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뭐 연속적으로 뭐 반도체든 뭐든 간에 다 아주 좋은 흐름에서 마감이 됐죠. 근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수급이 명확하게 갈리면서 아주 오랜만에 코스닥에 1조 1천억이라는 외인가 기관의 자금과 더불어서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는 이제 코스피 5,000피를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살리기 이후 코스닥 부양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를 더불어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 자금이 쏠리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지난주 금요일 날 몽땅 올려놓고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시장의 힘과 또 기관의 무지성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갈리는 흐름에서 일단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독특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부터 사실은 나스닥 선물과 비트코인이 급락을 좀 보이면서 지난 4일 동안 미증시 상승에 따른 피로감도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니 오늘 2.5% 상승 이후에 충분히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11시에 10시 좀 넘었을 거예요. 일본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적절하다, 12월 금리 인상은 적절히 판단한다 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저도 사실 장중에 뭐 코스닥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장중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 체크하지 않았고 일본 증시가 좀 많이 빠지는데 정도만 시장 흐름을 체크했었는데, 장 끝나고 일본 국채 차트를 놓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0%가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미친 지금 발작을 보이면서 사실상 코스닥은 기관의 무지성 매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단기 이벤트로 들어오는 놈들이 있구나 기관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모르는 난리가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네. 이거 좀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뭐 비중을 뭐 적극적으로 시장에 확대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 잘 지키면서 최대한 신고가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로봇, 제약,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뭐 지수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포지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2차 전지 내에서 이들 안에서만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오늘 일본 우에다 총재의 이 발언은 상당히 경각심을 저는 갖고 좀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저는 사실은 계속 끌고 왔던 반도체도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그냥 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만 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 부양에 의한 뭔가가 더 액션이 나와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차익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이제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장이 어찌됐든 한번 속가내잖아요. 속가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좋은 종목은 또 다시 다 회복해버려. 여러분들 좋은 종목은 다시 다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점에 다 못 팔고 그랬더라도 떨어지면 다시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또 되니까, 그런 것들은 큰 생각은 안 하는데 혹여나 모른 뭔가가 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 꼭 챙겨놓고 시장 보시기를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객의 탁금 자체가 87조에서 지금 77조로 내려왔는데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용 잔고는 26조에서 높은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신용 잔고가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사실상 6월 달부터
아니지 5월 달부터 시장 잔고가 야금야금 늘어나다가 이제 25조 이상 늘어난 거는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용이 이제 3개월, 6개월 텀을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는 구간에 다다르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때 이제 폭락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신용의 뚝이 약한 고리가 계속 두드러 맞다 보면 그게 한 방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큰 기회가 여러분도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적당한 현금 비중 유지하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코스닥 시장에서 뭐 초치는 말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뭐 시장 올라갈 때 회원님들한테 항상 그러는데요. 뭐 50% 현금 가지고 있고 단기 계좌에서 매매할 때는 그냥 풀로 때린다. 왜? 나머지 현금과 단기 계좌의 자금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걸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높아심의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기관 수급에 의한 강세가 지속되나 박살나는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까지 그 외 시장을 주름잡았었던 뭐 삼양식품도 수출로 이제 급락이 나오고 파마 리서치도 오늘 장중 17% 폭락이 나오고 한때 또 신고가를 쳤던 펩트론도 매일 넥스트 트레이드만 되면 폭락을 거듭하고 케어젠 오늘 뉴스로는 임상을 잘했다 발표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 FDA 정식 자료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지연된다라는 거에 또 고점 대비 폭락을 거듭하는 등 변동성 또한 어마무시한 코스닥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예고와 비트코인의 폭락 여러모로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이 흔들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시면서 현재는 코스닥의 이 기관들 외국인들 아니에요. 기관들의 무지성 상승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이 상승 흐름의 수급이 끊기기 전까지 파티를 즐길 수 있으면 즐기자로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보면 장중에 이제 코스닥이 2.5%까지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 150은 거의 3% 상승을 했었어요. 뭐 거래대금도 오늘 코스피를 능가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수는 똑같고 코스피는 오히려 마이너스 마감이었죠. 오늘 시장의 특징은 니케이가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1.9%가 떨어지고 나스닥 선물이 대략 0.9%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락을 맞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죠. 변한 거는 없고 신용장구 또한 꺾이지는 않고 11월 달에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반대 매매가 터진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급격한 신용의 청산을 시키지 않고 야금야금 신용의 청산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신용으로 돈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청산된 규모가 역대급인데 이거를 신용 잔고가 안 줄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신규 신용도 계속 들어온다라는 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자, 미국 장은 지난 금요일까지 무탈하게 잘 올라왔고 반도체가 다 들어올려주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오늘은 비트코인 쪽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재차 폭락과 일본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암시 발언에 나스닥 선물 하락폭이 확대되며 사실상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급락할까요? 분명 최근 여러 노이즈가 많았죠. 캄보디아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청산시켜버리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뭐 한지 모르겠고 그것도 있었고 그 일본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 기요토미 뭐 누군가 아무튼 그분도 비트코인 얼마 간다 했더라. 뭐 5만 달러? 10만 아니 5만 달러.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간다 했는데 팔았어요. 지난달에 비트코인을 팔고 오늘은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레치
엣지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MSCI 편출돼 버리고 여기에 이제 글을 썼는데 미국은 빨간색 점이 매수니까 녹색 점 하나 찍어도 되지 않냐,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해버리니 뭐 시장이 제가 봤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극선봉자들이 신봉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매도를 실질적으로 했고 하니까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약한 고리지 않습니까? 약한 고리에다가 오늘 특히 일본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암시 발언, 12월 18일부터 19일 일본 금통위 금리 인상이 된다면 채권 금리가 오늘 막 30% 폭등하는, 지금 굉장히 막 발작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었는데, 이게 왜 지금부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작년에 엔캐리 청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아무튼 하도 오래돼서 엔캐리 청산이 터졌을 때 순식간이었어요. 저도 오오오 하면서 그런 폭락을 처음 겪어봤는데, 지금 저도 요즘 시장을 매매를 하면서 나름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무지성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무지성 매수를 안 해서 오는 포모감을 참 많이 느끼는 순간이 참 많은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게 알고리즘화 되어 있고 로직화 되어 있는 이 트레이딩 방식이 고착화 되다 보니까 신고가라든지 이런 걸 넘겼을 때 주요 플레이어들 혹은 기계가 사버리면서 올릴 때 너도 나도 이미 학습한 거죠. 고점 돌파, 예? 추세 추종,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모여진 힘들이 주가를 다 뚫어 올려버리면서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매우 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그런 수급들이 또 일제의 공포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 흔히 말해서 CTA라고 하죠. 이 알고리즘 CTA가 하방으로 훨씬 강하게 밀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기회를 또 살릴 수도 있는 것이 12월 중순 혹은 말경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약화 및 지지율 하락 등도 뭐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증시 흐름은 저주 미증시 상승이니 일부 갭 상승은 가능했겠죠. 특히 코스피가 급락했으니 그래서 갭 상승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정강 후약으로, 코스닥은 그나마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에 순간 시가 대비 1.5% 추가 상승하면서 2일 만에 지수 6% 넘는 폭등했으니 이후 밀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코스피의 경우 반도체는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는 확실하나 문제는 조방원, 여기에 전력까지 초토화되는 점이 있고, 그간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음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기 전 기관들이 특히 포모에 빠진 것인지 코스피 팔고 코스닥 시총 상에 몰빵하는 분위기로 연이틀 무지성 매수에 코스피 수급은 꼬이고 코스닥은 무지성 상승을 만들어 내면서 글로벌 악재를 이겨냈다고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겠죠. 펀더멘탈로 볼 수 없는 수급이기에 수급이 전부라고 해석하는 게 아무리 고민해봐도 맞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은 수급의 변화에 매우 중요해 보인다. 거품이나 이런 거 보기보단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관들의 생각은 더 비싸게 넘길 뭔가가 있나 보죠. 예를 들어서 뭐 개인들이 확 당길 수 있는 재료 발표가 정말로 있어서 이렇게 해서 발표 나오면 몽땅 팔고 넘기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비싸게 넘길 뭔가 방법이 있으니 이러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코스닥 지수의 추세적으로 1000포인트를 가냐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먹고 어떻게 적절히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로 보기 어려운 게 시총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죠. 현재 코스닥 전체의 시총이 얼마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3,100조까지 올라왔다가 많이 빠졌어요. 시가총액이 많이 빠져서 2,700조 정도 되는데 코스닥이 5분의 1까지 지금 따라갔다라는 거, 뭐 꿈이 있으니까 많이 격차를 줄일 수도 있겠죠. 좌지간 그랬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은 뭐 제약과 2차전지, 로봇의 분명 순환적 상승이 무지성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쨌든 네, 종목군들 찾아볼 계획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저는 이 두 종목 적당히 밀린다면 좀 봐볼 것 같고요. 리노공업, ISC 등 최근에 브로드컴 이슈로 구글 이슈로 올라왔던 에이직 쪽도 체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일 분쟁 관련해서 오전에 11시 반에 기사가 나왔다가 점심 먹고 나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뭐 솔브레인, 캠트로닉스 상한가, 그 다음에 삼양 NC캠은 이제 동진 세미캠에 납품하는 원료 납품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EUV 블랭크 마스터까지 일제히 좀 올라가는데 대체적으로 동진 세미캐즘이나 솔브레인은 무난합니다. 실적이 무난한 상태에서 이제 큰 폭의 성장은 없는 상태인데 시장은 중국에게도 납품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일단 들어와서 테마성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여주고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정도 선에서 좀 멈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기존 알테, ABL, 리가캠 꺾이기 전까지 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여기까지는 끌고 오고 있고요. 그 끝이 어디인지 언제 꺾일지는 꺾이고 나야 이제 확인은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저는 사실은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못 드려요. 신규로 매매는 합니다. 오늘 ABL 바이오를 오후장에 이제 약간 19만 5천 원 뭐 이때 조금 움직이길래 들어가서 뭐 짧게 한 1.5%인가 저는 20만원 돌파하나 생각하고 좀 봤는데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으면 투경 해제가 안 되는 구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밀고 끝난 것 같은데 내일 이제 투경 해제가 되면 되는지 이따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투경 해제가 돼서 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일시적으로 20만원을 돌파하는지 정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한올 바이오 파마 아침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위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부담돼서 도저히 매매를 못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나이백이나 한올바이오 파마 정도 후발 종목에서 혹은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친구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 내년에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한올바이오 파마가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일정표에 바토클리맙이라는 TED에 대한 임상 상상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좀 일찍 나올 수 있다라는 뭐 내용이 좀 있던데 그것 때문에 오늘 폭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쪽은 나이백 하나 있는데요. 종목을 오늘 사서 좀 들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팔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제약바이오 내에서 신규주 삼양 바이오팜이 엄청난 폭등을 했죠. 내일이 아마 첫 투매가 나올 것 같은데 투매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바이젠셀은 좀 이상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올라온 것 중에 AB온이 있는데요. 나이백과 비슷하게 이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흔히 말하는 잡주 중에 상잡주에 포함되는데 유무상증자를 오늘 한 번에 한 권리락이더라고요. 내일장 이런 잡주에서 움직임이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나머지는 뭐가 오를까요? 흔히 말한 완전히 잡주 장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코스닥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지금 목에 턱턱턱 차긴 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올라갈 때 막히는 느낌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턱턱턱 찬단 말이죠. 뭔가에 대한 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턱턱턱 차요.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 이제 분명히 밑바닥부터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왜냐면 안 팔고 있으니까 꺾일 때까지 안 팔려고 맘 먹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분명 뭐 5일선이 꺾이든 3일선이 꺾이든 팔려고 대기한단 말이죠. 이게 꺾였을 때 과연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무거운 종목 다시 들어올리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밑바닥부터 솟구는 작업도 가끔씩 일어나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개잡주 장세라고 하는데 연말 연초에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패 전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혹여나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요즘은 아니 오늘부터 좀 들기도 하고요. 자, 로봇 쪽 오늘 오전에 엄청 강했던 섹터가 로봇이었습니다. 특히 고영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왜? 거래대금 1조가 터졌지 않습니까? 중소형주가. 그리고 오늘도 1조가 터졌습니다. IM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게 주요했고요. 로봇 카이메로죠. 카이메로의 가격을 저는 몰랐는데 걔 리포트 쓴 친구는 이게 추정치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120만 달러라고 하는데 한 대 15억. 근데 이거를 3년 내에 100대가 들어간다? 1,500억? 그럼 상당한 거죠. 로봇으로 매출. 내년에 30대 한다? 그렇게만 되면 뭐 로봇에서 매출이 500억 나온다는데 더할 나위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무튼 대금이 짱짱하게 들어와서 죽을래야 쉽게 죽을 수 없는 게 고용이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현대차 밸류에이션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다. 우린 BTS도 그렇고 DIC도 그렇고 부품주 쪽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클로봇을 그냥 무지성으로 20%까지 땡기는 것도 그렇고 강하고 DIC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외에도 현재 테슬라에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C도 잘 봐야 되고요. HL 만도 액추레이터를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족 보행 로봇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그리고 모터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도 조정시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에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뭘 많이 합니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오늘 현대무벡스 사실상 550억 수주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현대무벡스 매매를 하고 좀 밀리길래 이제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즉 제조업들이 점점 하고 있구나. 이 확대되고 있구나. 이거는 분명한 시그널입니다. 로봇주들 안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현실적으로 빠른 종목군들도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 이제 대량 생산이 제일 빠른 쪽은 아마 비중국 계열에서는 테슬라가 될 것인데 12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옵티머스에 대한 대량 생산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을 많이 드렸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2차전지 금일 코스닥 그나마 마지막까지 지켜준 친구가 에코프로입니다. 돌파가 나올 것인가? 글쎄요. 좀 어렵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나온다. 그래도 어렵다라고 봅니다. 별로 관심은 없는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흐름만 생각을 하고 보면 좋겠어요. 자, 급락한 조선과 방산, 원전, 전력인프라 이들 종목이 실적이 안 좋나요? 뭐가 안 좋나요?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신규 수주가 둔화된 가운데 이제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2027년도가 피크 아웃이다 라고 그냥 천명해 버리니까 조선주들이 좀 밀리는데요.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완전히 갈렸다라고 보여주고요. 전력 인프라도 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기본 30% 많으면 40%가 밀렸습니다. 돈 잘 버는데 근데 워낙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요 이렇게 밸류를 받았던 거는 저는 마스가 즉 미 군함에 대한 밸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온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KB증권의 리포트가 저러한들 그거는 그 친구들의 생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력인프라도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는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코스닥으로 쏠리는 수급에서 발표가 나와서 멈추던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왜? 윗돌 빼다 아랫돌에다 지금 끼어 박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사실 못 먹은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지 무지성으로 그냥 너무 달려드는 느낌이 저는 강합니다. 기관이 사면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관이
항상 시장의 고점을 만든다고. 왜? 그 기관의 자금이 ETF로 들어오고 그 ETF 자금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모이는 게 개인 자금들이 또 펀드로 들어와서 만들어 가지고 고점에서 그런 종목을 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그렇게 많이 고점 치고 뜯어맞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라고 봅니다. 이 기관의 자금이 다 그냥 걔네들 고유의 프랍들이 아니에요. 고유의 프랍들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지수 잠깐만 좀 보면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았죠.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10조대 넘어오면서 최근 대비 거래대금도 많은 상태에서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내일 뭐 일부 좀 밀릴 수도 있겠죠. 미증시 하락에 의해서. 근데 지수로만 놓고 보면 이 3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일선 근처에서 지지하는 걸로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코덱스 150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이 상태에서 이제 걸려 있는데 좀 빠져도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일단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올라간다에 배팅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은 코스닥 150이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해보고 좀 보려고 합니다. 왜? 12월 말에 알테오젠의 임시 주총이 뭐 이전 상장이 확장되고 뭐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흐름도 나쁘진 않아요. 알테오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들어오는 거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리가캠, ABL 바이오 여전히 상방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을 오늘 장중에 경신을 좀 했는데요. 저도 살짝 들어갔다가 그냥 좀 너무 위에서 들어가서 좀 올라오는 거 보고 일단 팔고 말았는데 좀 고민입니다. 내일 돌파하는 거 보고 순간 짧게 20만 원 그 짧은 구간을 먹으로 볼지 뭐 이 정도 코롱 티슈즈는 9만 원을 찍는지 한번 보고는 싶고요. 굉장히 좀 높아서 신규 매수는 좀 별로다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한올바이오 파마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이 앞에 고점을 오늘 좀 넘겨주면서 사실 이때 잠깐 올라왔을 때는 이 이뮤노반트의 데이터가 좋아서 올라왔었어요. 지금의 바토클리맙으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근데 바토클리맙으로 이제 모멘텀을 좀 만들어서 좀 올라오는데 결국은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을 한 그게 잘 돼야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테드도 뭐 나쁘진 않죠. 시장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TED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감은 이게 잘 됐을 때 퍼스트 인 클래스를 예상할 수 있고 또 잘 되게 되면 시장 규모를 뭐 37억 달러 뭐 한 4조 정도 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지금 시가총액 3조 나머지 종목군도 올라올 때 혼자 못 올라왔다 딱 이건데 사실은 이뮤노반트를 제하면 글로벌 다른 데다가 기술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이백도 오늘 오후에 조금 4만 얼마였지? 4만 500원 뭐 이런 구간에서 좀 사고 또 떨어질 때 걸어놨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추가로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못해서 일단 오후에 좀 올라오길래 한 3분의 2 정도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은 내일 예를 들어서 돌파를 하고 눌리면 들어갈지 아니면 빠지면 들어갈지 지금 이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비슷해요. 이때 기술 이전 했는데 쭉 밀었었고 다시 좀 올라오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좀 올라왔었고요.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의 기술 이전을 실현했고 턴 어라운드가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AB온이라는 속된말로 엄청난 잡주가 있어요. 엄청난 잡주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900억짜리 종목이죠. 900억짜리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오늘 권리락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따 기술 이전하고 점상을 하나 둘셋네 방 가고 나서 박살나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요. 다시 120, 20평선을 좀 타면서 아주 저가에 그냥 좀 이상한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상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젠셀인데요. 여기도 완전 관해가 좀 나오면서 흔히 말한 이 카티치로제, 그러니까 교모세포종 뭐 카티치로제로 인한 그 플랫폼이죠. 플랫폼 가치를 인정을 해서 함양 신약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뭐 점상 가고 T상 가고 올라왔다가 위에서 움직이는데, 아무튼 얘도 좀 급등주 성격이 좀 나는 종목이에요. 저는 이 종목을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좋아, 이때 상 가고 상 재돌파할 때 좀 들어갔다가 뭐 홀딩을 못했는데, 오늘 횡보하고 돌파했을 때 좀 들어갔죠. 아무튼 들어갈 때마다 이 종목의 끼가 좋아요. 이 끼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종목의 끼가 무지하게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으로 빨리 넘어가죠. 뭐 시간이 벌써 10시니까 일단 고영. 특별하게 이제 그 투자 경고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죠.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수급과 함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3일선, 5일선 계속 관찰하시면서 눌림목 매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종목이 그 신용이 많아서 급등락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급등락이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DIC도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문제아가 클로봇인데요.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간이에요. 구간. 사실 여기 있는 이 음봉 44,000원이 돌파되는 이런 자리는 뭐 돌파로 강하게 올라오는 그 순간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44,000원이 돌파하고 뭐 위에 올라와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매매를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해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돌파를 한 이 음봉들 있죠. 여기 깨져 있는 이 갭들 46,000원의 갭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가 깨지면요 굉장히 좀 긴장하고 봐야 돼요. 여기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깨지고 만약에 44,000원 여자리까지 이탈을 한다. 왜? 의미 있는 자리니까 이탈을 한다. 그럼 여기가 뭐냐?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차트를 여러분들 뭐 엔벨로프로 보더라도 이 자리가 절대적으로 올라와서 저항권에 있는 구간에다가 뭐 볼벤으로 봐도 저항권에 있고, 모든 것들이 저항으로 잡혀 있는 자리에서는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종목을 눌림을 받았다, 신용을 써서 비중을 늘려서 눌림을 받았다, 깡통입니다. 저런 거 저도 이제 여기까지는 뭐 반등해서 팔고, 여기서 들어간 거 반 손절하고 좀 잡았던 거 반등할 때 손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손실률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손절을 안 하면 이거는 골로 가는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표본이었던 종목이지 않나. 완전히 이거는 정석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정석 중에 하나였고요. 뭐 알트라는 종목도 지금 좀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요. 뭐 그냥 어제 들어가서 뭐 일부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반 손절하고 다시 올라오길래 다시 사서 뭐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 졌고, 오늘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이제 미일 분쟁이 있었죠. 캠트로닉스 바닥에 좀 올라왔는데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고 아직 실적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세게 움직인 게 삼양 엔시킴인데, 이거는 동진세미캠의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얘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그냥 보고 있다가 박스 돌파가 할 것 같아서 뭐 반 팔고 다시 사고, 그 상한가 근처에서 그냥 전량 매도 하면서 여기서 들어가서 반 팔고 다시 사서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성장성이 지금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좀 막힐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일단은 좀 막힐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그래서 너무 크게 뭐 생각하기보다는 좀 막힐 수 있다, 막힐 수도 있겠거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 유로 PC라든지 뭐 프로티나라든지 뭐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매일같이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변화무쌍한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싶네요. 자, 오늘도 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